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광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5월 말고 11월 달에 보는 시험이 있죠. 10월 말, 11월. 이때 보는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 대비니까 이제는 그냥 한글 말고 번역 이어갈 필요 없으니까 영어로 두고 둔 상태에서 그냥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5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것도 좀 참고해서 같이 보셔도 되는데, 이 타임전 1은 아무래도 이제 계산기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쉽죠.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빠르게 보도록 하고요. 이 5월하고 11월을 한 세트로 해서 저는 생각할 테니까 혹시 이제 앞서 이제 했던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쪽에서 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리하시면서 다 보실 테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The function g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이렇게 지수함수 정의되어 있을 때에 g'의 마이너스 1을 구해라.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분할 줄 아냐?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g'의 x라고 하는 값이 항상 지수함수는 편하죠. 자기 자신은 항상 그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1 곱하기 요 위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게 돼 있죠. 이렇게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 값은 자, 여기 넣어주면 2가 될 거고요. 여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죠.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 굳이 이제 드리자면은 뭐 이런 정도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y'은 2의 fx 곱하기 f'의 x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2x제곱 많이 나오니까 이거 관련해서 써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자연상수 2가 아니면은 이제 ln 값이 나오겠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문제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지름이 AB죠.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겠다. 이 얘기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밑변에 있는 원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A에 대한 그 좌표가 나와 있죠. 여기에 1,4,0으로 그리고 B의 좌표는 이게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때 다음을 좀 찾아보십시오 이 얘기인데 중심의 좌표죠.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좌표에 대한 중심이니까 당연히 중점이잖아요. 중점은 좌표에서 더해서 절반이죠. 따라서 2분의 중점 C라고 할까요? 2 마이너스 3, 2분의 4 플러스 2가 되고요. 2분의 두 좌표를 그냥 더해서 절반하면 되는 식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고요. 3이고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이제 간단한 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반지름을 구해라. 이 내용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겠죠. 이 내용은 요 점 C를 지금 우리가 구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을 구했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든가 아니면 원래 있던 거 있죠. 여기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리를 구해서 절반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뭐 나와 있으니까 뭐 점도 두 점이나 나와 있고 이 점하고 이 점을 가지고 판단해주면 되겠죠. 이 점을 C라고 해주면 우리는 그 반지름 R값은 선분 CA가 될 테니까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빼주면 2의 제곱이고 그리고 플러스 1제곱이고 이런 것도 원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써드리는 거니까 요거 해주시고 4죠. 1이죠. 4죠. 따라서 루트의 9가 되고 3이 나오겠죠. 이렇게 9도 이제 이렇게 써드릴게요. 따라서 여기 지금 반지름이 이제 3이 나왔죠. 이렇게. 자, 이 내용이고요. 이때 이제 그 꼭면이죠. 이 꼭지점. 이 원뿔에 해당하는 그 이 꼭지점을 이렇게 이걸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이 부피는 어떻게 되냐? 자, 부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의 밑넓이에다가 요 높이죠. 이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에다가 원뿔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V는
3분의 1의 밑넓이 S의 H. 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이고요. 밑넓이는 반지름이 3이니까 이제 9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곱하기, 자, 여기에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C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구해놔야 되죠. 즉 선분 CV에 해당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0이고요. 필요 없고요. 요거는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요 모양이 이제 될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마이너스 1, 아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이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3이 있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4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16이고 2는 4니까 여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쳐드린다는 걸 제가 오타를 놔두고 갔네요. 자, 요거고 그래주면 여기 이제 곱해주면 되니까 요 값은 2루트 5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곱하기 2루트 5라고 해서 요거 약분 되니까 6루트 5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 루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가끔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뒤에 써주는 게 더 좋죠. 이렇게 요것도 좀 표현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2번까지 나왔습니다.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두 점 사이의 거리나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이제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피타고라스 수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그 보여주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이런 걸 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피타고라스 수인데, 자, 보시면은 이런 관계가 됨을 한번 보여봐라. 이제 이거였고요. 그래서 A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 모양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즉 요거 다 뽑아버리면은 이게 이제 4분의 1이 되고요. 곱셈 공식 형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2A 제곱에 이제 플러스 1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값이 요게 지금 그 요 값하고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대해서 요 값만 따로 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A 제곱이 되니까 이게 이제 2분의 1의 A 제곱이 되죠. 따라서 4분의 A의 제곱으로 안으로 다시 넣어주면은 결국 4분의 1의 A의 4제곱 플러스 2A 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어떻게 되죠? 4분의 A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2분의 A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런 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그 넓이를 A로 표현하십시오. 이제 이 얘기잖아요. 이거 A에 관해서 표현하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이제 얘죠. 요 변이 되니까 이게 이제 빗변이 되는 거죠. 하이포테니어스죠. 이게 되는 거고 나머지 두 개가 그 나머지 변이니까,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A면 뭐 여기를 A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직이 되는 모양에 여기가 A면 여기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A 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 모양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4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 피타고라스 수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상식인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긴 한데 굳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외워서 쓰진 않지만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거 그거를 할 때 좀 그 몇 가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피타고라스 수 같은 거 있죠. 뭐 1대 1대 루트 2 이런 것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1대 루트 3대 2라든가 또 뭐 있죠? 3대 4대 5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수들이 이런 수들이 들어가겠죠. 또는 5가 있죠. 5가 있고 5, 12 얼마죠? 13이든가요? 네, 요거. 이런 수들을 여기다 넣어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기다 5 넣어주면은 싹 나오죠. 이렇게 이런 수들에 대한 거니까 좀 알아두셔도 좋고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건 이 변에 대한 비의 값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해주면 참 편하죠. 자,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함수 fx에 대한 그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도함수에 대해서 1,5를 지난다. fx가 이때 fx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적분에 대한 거잖아요. 이 적분 상수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적분 상수 c를 구해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즉 f에 1 넣어주면 그럼 5 나온다. 이제 이 내용이니까. 그럼 적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적분은 인테그랄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6x의 dx가 되고요. 이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쓰는 게 치환적분이죠. 치환적분 그리고 이제 부분적분인데 치환적분과 함께 부분적분도 함께 같이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밑에 있는 이 분모를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이제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에서 2x의 dx가 dt가 되고, 자, 이건 지금 부정적분이니까 상관없지만 정적분에서는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땐 범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게 되니까 그러면은 요게 6x의 dx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죠. 6x의 dx가 되는 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 6x의 dx는 결국 3dt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시켜 놓는 겁니다. 따라서 요 식은 이제 t 분의 3의 dt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의 이 t분의 1 값이니까 ln이죠. ln의 절대값의 t에다가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주면 다시 이제 바꿔주면은 t라고 하는 값은 원래 얘였으니까 3의 ln의 x의 제곱 플러스 1의 플러스 c가 되잖아요. 자, 이 식에서 이게 이제 fx인데 우리가 계산하는 이 fx 값이 이제 얘인데 이걸 이제 쭉 계산한 겁니다. 이 t로 놨으니까 fx를 뒤에다 써야 되겠죠. 요게 이제 fx예요. 요게. 자, 이게 이제 fx인데 여기서 1 넣어주면 5 나오지 않냐. 따라서 x에다 1 대입해 주면은 3의 ln의 2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c인데 이게 5가 나오니까 따라서 c의 값은 5-3의 ln의 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함수 fx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3의 ln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5-3의 ln의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간단한 이 치환적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부분적분에 대해서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분에 대해서 부분적분법, 뭐 치환적분법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내용을 하면 되게 오래 걸려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5번에 있는 문제는 이거 이제 그 복소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얘죠. 이제 요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전부 이 개수들이 실수잖아요. 이게 그쵸? 일종의 이제 실수 개수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3 플러스 i가 근이 되면 3 마이너스 i도 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알파도 있고 알파 제곱도 근이다. 따라서 이 4차식이기 때문에 4개의 근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3 플러스 i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된다 그랬죠? 3 마이너스 i 켤레근이죠. 그래서 알파가 되고 알파 제곱이 되겠죠. 이게 4개 근입니다. 이게. 자, 이때에 모든 근의 그 이제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에 대해서 곱을 고려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알파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내용이죠. 아니 모든 근의 곱이면 4차식이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더군다나 이제 이 모양인데 여기다 이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러니까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 꼴 0이라고 하는 이 식의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까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건 여기 앞에 5월 시험에 그 타임전에 나오죠. 아마 어디죠? 페이퍼 3에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이 가장 좋은 건 여기서가 이 차수가 높아지면은 굳이 이제 쓸 수 있는 건 많이 쓰는 건
근각의 소외관계는 이 두 가지 합하고 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죠. 그래서 a분의 2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요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따라서 이거를 다 곱해라. 그러면 3 플러스 i 곱하기 3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이제 10이 되죠. 10 알파의 세제곱인데, 자, 이 값이 여기 최고차의 계수가 1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80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1분의 80, 즉 80이 그냥 나오고, 따라서 알파의 세제곱은 2가 되니까 알파는 8이 되죠. 8. 이게 8이 되니까 답을 먼저 얘기해 줬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4개의 근이 다 나온 겁니다 지금. 따라서 이제 B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합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식이고, 이걸 다 더해라. 그러면은 결국 3 플러스 i, 제 편의상 이거 써드리는 겁니다 지금. 원래 안 쓰고 그냥 답은 바로 내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2가 될 거고, 플러스 2는 4가 되겠죠.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12가 나올 거고요. 요게 따라서 p의 값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네, 내용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이런 정도 이제 주의해서 꼭 좀 알고 계시고요. 요거 연습하기 딱 좋은 게 나와 있죠. 거기 페이퍼 3일 겁니다 아마. 자, 거기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건 A, B가 주어져 있을 때의 그 확률이,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 A하고 B가 0.3이고 0.8이다. 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A 교집합 B, 그러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때 각각은 서로 뭐죠? 독립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A는 독립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 독립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이 값이 이렇게 우리가 설정이 되잖아요. 이게 되죠. 따라서 곱하는 값이니까 이건 0.3 곱하기 0.8이 되고요. 따라서 3, 8에 24, 0.24가 되겠죠. 자, 이거고요. B는 최소가 될 수 있는 요거죠. 이 확률이 최소가 되는 값을 확률을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이건데, 이거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잖아요. 자, 이때 요거죠. 요 값은 독립이 아닙니다. 이거는 A번만 독립이고, 자, 이거에서 이거잖아요. 이 집합에서의 포함과 배제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걸 쓰시면 되고, 이때 얘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얘가 최대가 되는 경우죠. 확률은 최대값이 얼마죠? 1이죠. 1. 자, 요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0.3이죠. 0.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0.1이 나오겠죠.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고르란 얘기예요. 이게 최대가 되는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있을 때에 이 교집합 여기가 최대가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여기가 공집합일 때죠. 즉 언제죠? A가 B에 포함될 때죠. 이건 이제 집합에서도 항상 하셨을 텐데, 따라서 이 P 포함이 된다면 이 교집합 B라고 하는 건 바로 PA가 되는 거고요. 그 값은 바로 0.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되게 가볍죠? 간단하게 푸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에 7번은 이런 이제 곡선이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주의할 건 이런 것들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역은 이렇고 이제 공역이 이렇다. 자, 이때에 극대점과 극소점, 0보다 클 때에 극대점과 극소점을 없는 거, 극대점과 극소점이 없음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죠? dx분의 dy 값을 찾아야 되죠. 이게 이제 극대나 극소가 존재한다면 이 값이 이제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dx분의 dy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어떤 경우다? 0이 되는 값을 없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고, 우리는 이거 미분하면 되죠. 뭐. 자, 여기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이 고배 미분법이니까, 그럼 미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요거 먼저 해주면은 2x 그리고 dx 플러스
2y의 dy고 y제곱이죠. 플러스 곱미분법이니까 자 그대로 두시고 너를 미분하면 2y가 되고 dy가 될 거고요. 그리고 4x의 제곱이니까 8x의 dx가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 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dx하고 관련 있는 거 여기 있네요. 그럼 요거는 8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y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xy 제곱에 dx 해주면 되죠. 이걸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dx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쪽은 넘길 거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2y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y 세제곱이 없어지죠.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죠. 따라서 2y 세제곱, 2y 세제곱이고 그거밖에 없나요? 아 그러네요. 여기 이제 2y 세제곱이고 그쵸? 여기가 2y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2y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값을 이제 넘겨주면 되니까 여기다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2y 세제곱 여기가 2y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이제 2y의 x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요 값이니까 요거를 이제 싹 다 넘겨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그러니까 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지금 쓰면은 어떻게 되죠? x의 제곱에 y하고 2에 그리고 플러스 dx dy 값 2y 세제곱 dy 값 2y 세제곱 이제 4y에 이렇게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자, 요 모양이 되죠. 따라서 dx분의 dy잖아요. 그러니까 dx분의 그럼 dy 값은 자 이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2x의 제곱 y 플러스 4y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8x 마이너스 2x의 y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0이 되는 일단은 x나 y 값을 찾아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값이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그 8x를 뽑아내면 여기서 얼마가 되나요? 여기 8x가 2x를 뽑아내야 되겠죠? 자, 2가 되고요. 그리고 4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값이니까 따라서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y의 제곱이 4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y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나올 거예요. 범위가 이제 요 범위 안에서만 쓰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요 경우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 이거 뭐 굳이 2를 써서 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때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어떻게 되어 있죠? x가 0보다 클 때다. 자 일단 x가 0보다 클 때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범위 내에서는 즉 0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값이 없다는 거죠. 됐죠? 따라서 이걸 0을 만들어 주는 값이 없으니까 따라서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물론 이거 미분 값이죠. 그러니까 dx분의 dy를 계산할 수 있냐 이거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미분하시라는 거예요. 미분. 결국에는 이제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미분할 수 있냐? 요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만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사인 x의 그래프인데 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지금 k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단 x라고 하는 값은 0과 a 사이라고 줬고요. a와 k는 양수다. 다음 자 1번 A번을 보시면은 그럼 K가 2분의 파이다. K가 2분의 파이라는 건 이 코사인 X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할 때 이거잖아요. 자 그럴 때에 그거에 맞는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역함수 이거죠. 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 범위 A의 최대값 이걸 구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건 이거죠. 얘는 항상 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걸 시작하는 거고, 그거 주의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렵게 해서 그리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그려주시고, 이런 정도 한 주기 정도는 그려줘야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면 0과 2분의 파이와 파이와 2분의 3 파이하고 2파이가 되죠. 이게 이제 xy가 되고요. 자, 이때 2분의 파이만큼 옆으로 민 거예요, 지금. 이걸 밀어버리면은 이쪽에도 이제 값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밀어버리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사인 그래프가 될 거예요. 사인을 쓰라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옮겼다. 이때 0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너부터 시작을 했을 때에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1대1 대응함수니까 요거밖에 못 쓰는 거죠. 요렇게까지밖에. 요것만 1대1 대응함수가 되니까. 따라서 0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이 x의 범위가 이거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거고, 따라서 이때 a 값은 2분의 파이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k가 2분의 파이여서 얘가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여기 부분이 쓰이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자,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은 이 K가 이제 파이가 되면, 자,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 위에다가 지금 덧칠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를 파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해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즉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죠.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식이면은 저건 0에서 x가 파이 사이가 되니까, 따라서 그때의 a 값은 파이가 되겠죠. 그거만큼 움직이게 되는 경우니까. 자, 이 경우가 되고요. 자, 그다음 c에 해당하는 값은, 이게 이제 기준을 이제 파이에서 2파이 사이로 줘놨잖아요, 이걸.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이 이 사이로 이동을 할 때 그때의 1대1 대응이 되는 거, 0부터 시작을 해서 1대1 대응이 되는 그 값을 k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건데 이거는 여기다가 해주는 것보다 한번 더 표현해 주는 게 낫겠죠. 이거 그래프 자체가 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올 텐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일단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뭐 그려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0이죠. 자, 2분의 파이고, 여기 파이가 되고,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3파이, 뭐 계속 갈 겁니다. 자, 이건데 일단 기준이 되는 1차 값은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코사인의 그래프인데, 이 코사인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부분의 위치를 이동시켜라. 즉 파이에서 2파이, 요거죠. 요 사이로 이동하라는 거예요. 요 사이로, 이 사이로 어딘가로 이제 이동을 했을 때 그때의 이 k 값을 이용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만큼, 만약에 이제 요 파이보다 조금 큰 이 위치에 해당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생길 거고, 이게 2분의 3 파이를 넘어가 버리면은 요 끝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뭐 멀리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쯤 옮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값을 옮겼고, 다 조금씩. 그럼 어떻게 되죠? 얘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것 자체도 이만큼에 들어가는 모든 값이 다 땡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다 땡겨지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땡겨지겠죠. 이게 여기서도 땡겨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다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쯤 옮겼다라고 해서 이쪽부터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 기준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쪽도 이제 있겠지만은 굳이 뭐 거기까지는 그릴 필요 없잖아요. 자, 이때 이걸 좀 넓게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좀 크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잠깐 다시 지울게요. 이게 너무 제가 좁게 잡아놔서 그래서 아마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강조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을 지금 가면은 여기만 해당하는 거죠. 여기만. 이쪽만큼 더 가면 아마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값에 대해서 여기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큼을 이동한 게 k잖아요. 그럼 요 간격이 결국엔 여기에서 요 간격이고 요 간격이 요 간격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좌표가 k가 되니까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죠? k-파이가 되죠. 여기도 k-파이, 여기도 결국 뭐가 되죠? k-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그러면은 x는 k-파이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요 사이에서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즉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바로 k-파이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 사각함수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지만 표현 잘 해주시고 그래 주시면 되죠. 자, 이쪽으로 만약에 더 넓게 해서 이쪽으로 만약에 이만큼을 k 값으로 갔다면 아마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려주겠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게 이제 호모지니어스죠.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미분 방정식. 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도 또 친절하게 다 줬어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 다 줬고 x가 1일 때 y가 2다. 이것도 줘놨고 따라서 y제곱 이꼴 fx의 꼴로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한 그 해를 한번 구해봐라. 표현해봐라. 자, 이건데 요건 이제 많이 연습들 하셨겠죠. 물론 주로 이제 어려운 형태가 많이 나오진 않고 이렇게 이제 항상 범위를 주죠. 그래서 범위를 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걸 주죠. 범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힌트를 요것도 아마 5월달 시험에서도 아마 줬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니까. 자, 그럼 y는 이제 vx가 되니까 우선 여기 요 값 먼저 우리가 이제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y 꼴 vx가 있고 이 값은 dy가 미분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v 미분하면 x가 되고 v에 대해서 미분했고 x 미분하면 v가 되고 dx가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죠? dx분의 dy가 나오죠. dx분의 dy 값이 요게 v 플러스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dx분의 dv.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식 하나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항상 이 모양이 나오는 식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y 이퀄 ex를 가지고 vx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대입하면 되죠. 일단 집어넣으세요. y 이퀄 vx 값이니까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v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분해 여기 이제 올라가잖아요. 여기 올라가면은 v제곱의 x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건 그냥 2x제곱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써주면 이게 이제 v분의 이제 x제곱 싹 다 없어지니까 요게 이제 v분의 v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죠? 자, 요 모양 요거 이제 이거 바꿔놓기만 한 겁니다. 여기. 자, 요 모양이 이제 될 거고요. 요게 이제 dx분의 dy에 대한 식이니까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 요 식이니까 요거를 이 식으로 대체시켜 놓으면 되죠. 여기다가 따라서 여기서 이제 v분의 v제곱 마이너스 2 이 식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요 값이 v 플러스 x 곱하기 dx분의 dv가 되죠. 다음 문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은 v분의 v제곱이 되니까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사라지는 값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남는 건 얼마죠? 마이너스 v분의 2죠. 마이너스 v분의 2라고 하는 요 값이 x 곱하기 dx분의 dv가 되고 요걸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요거 뒤집어서 x는 x끼리 뭐 v는 v끼리 해서 이제 나해주면 되니까 반대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좀 할까요? 길게.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v의 dx가 되죠. 이거 이제 서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v의 dv가 이게 되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분의 2의 dx가 되죠. 자 이렇게 자 요거 가지고 여기에서 뭐하죠? 이렇게 인테그랄 씌우는 거죠. 이렇게 인테그랄 씌우는 겁니다. 되죠. 따라서 자 여기에서 왔고요. 요거 이제 그 모양은 당연히 이제 요거 이제 v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적분하면은 2분의 1의 v 제곱이 되죠. 적분상수 c는 뭐 한 곳에서만 해결하면 돼요. 요거 마이너스 2를 뽑아내시고 마이너스 2는 뽑아내시고 x분의 1이니까 ln의 x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v였으니까 이제 바꿔주면 되잖아요. 자 y가 이제 그 vx였고 여기에서 이제 v라고 하는 값은 이게 이제 x분의 y가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또 그냥 풀어서 그냥 x의 제곱분의 y 제곱이 되겠죠. 자, 이 값이 되고 요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자, 위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있죠. x가 1일 때 y는 2다.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에다가 2 대입하고 이러면은 c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x에다 여기 1 넣어주면 0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2니까 4가 되고 2가 나오나요? 자, 이 같고 이건 x가 1일 땐 0이니까 필요 없고 이제 c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따라서 y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나오잖아요. 이거를 휙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왜 정리를 해놓고 갈까요, 좀?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y 제곱이고 전체식으로 싹 다 이제 정리해 주면은 y의 제곱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뭐 뽑아내셔도 되고 아니면 속에다 그냥 쓰셔도 되겠죠. 마이너스는 2x 제곱을 양변에 곱해주고 마이너스 2의 ln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제 이 모양이니까 요거 이제 여기다가 제가 다시 써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a 값은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 과정인데 순서대로 제가 쭉 이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vx가 났을 때의 이 모양을 dx분의 dy 꼴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이제 너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일단 값을 대입했죠. 대입해서 요걸로 변형시켜 준 거예요. y를 vx로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되게끔. 그리고 미분해서 양쪽 미분하는 거 적분하는 거죠. 적분해서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서 이걸 준 이유도 결국엔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적분상수 c를 구하기 위한 거였겠죠. 그 순서대로 보여드린 거니까 그 절차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이 y제곱 이퀄 fx로 넣었던 이 곡선이죠. 이 곡선에 대해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0. 기울기가 접선이 아니라 이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그 0이 되는 점에 대해서 이 두 직선이죠. 이렇게 이 두 직선의 형태로 나오게 돼 있을 때 이때 요 값이 뭐야? 이 m의 값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위에 놓여 있을 때죠. 얘가 이제 이 기울기 0인 점들이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B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건 그냥 위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원래 주어져 있던 식 여기 위에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거죠, 저거. 즉 이 dx분의 dy가 xy 분의 이게 이제 y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인데 지금 요 경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한 거겠죠. 따라서 이게 0일 때 아니냐. 자, 이 얘기고 뭐 밑에 거는 될 수가 없으니까 위에 있는 식을 보면 그럼 y제곱 이꼴 2x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 이거잖아요. 지금 밑에서 물어본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이게 A번이 중요한 거지 밑에서 물어본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거 얘기해서 뭐 길게도 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는 함수 fx가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x로 들어가 있다. 제한 범위는 정의역은 0과 파이 사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에 fx 이꼴 0에 대한 근을 찾아보고 뭐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까지 막 쭉쭉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A번 같은 경우는 근이니까 이제 이 값이 이제 같게 되는 경우고 이런 거는 이꼴 0이잖아요. 이꼴 0. 그럼 코사인 제곱의 x가 3의 사인 제곱의 x가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 반대로 바꿔주면 되죠. 이거는 넘겨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탄젠트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그러면은 사인 제곱 x죠. 이 값이 이제 3분의 1이 되는 식이고 따라서 요게 코사인분의 사인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탄젠트의 제곱 x죠. 이게 3분의 1이 될 거고요. 따라서 탄젠트 x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기본적으로는 루트 3분의 1 값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고 이건 그 반대쪽으로 대칭이 되는 값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값을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제한 범위도 이제 0과 파이 사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것도 뭐 굳이 이제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 각하고 이 각이죠. 요가 기울기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저 그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고 자 B번 같은 경우도 이 자리가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위에다만 이렇게 하고 있네요. 문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B번의 그 1번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해라. 지금 미분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다시 써주면은 fx가 지금 코사인의 세제곱 x 마이너스 3의 사인 세제곱의 x로 주어져 있는 식이고 자 일단 미분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f'의 x는 이거는 원래 이제 그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 코사인 x의 세제곱이니까 코사인 x를 하나의 x로 보게 되면 3 코사인의 제곱의 x가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속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의 사인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3 떨어지니까 9가 될 거고요. 그거에 사인의 제곱 x가 되고 곱하기 사인을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되니까 코사인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자체가 가만 있어 봐. 제가 지금 이거 식을 이게 제곱이군요. 제가 이제 여기다 세제곱을 써놨네요. 세제곱이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여기가 제곱이었군요. 여기가 제곱이면은 여기 이제 2로 바뀌면 되죠. 요거 2로 바꿔 놓으시고 요거 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도 3이었으니까 이제 6으로 바꾸시고 요거 빠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아, 요걸 세제곱으로 제가 왜 세제곱으로 봤죠, 이거를? 자, 요거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니까 전체식이 마이너스 8에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겠죠. 자, 이건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미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해놨을 때 2번이 이거죠. 지금 0을 만족하는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그냥 두고 쓰는 것보다는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릴 텐데 요거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죠. 따라서 마이너스 4에 뭐가 되나요? 사인 2x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배각 공식에 이제 관련한 식으로 이걸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범위가 지금 0과 파이 사이라서 그럼 2x에 해당하는 거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니까 자, 이 값이 0이 되는 값이니까 이 전체가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럼 2x라고 하는 값은 사인이잖아요. 이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고 요게 이제 0이 되는 값이니까 그러면 0이 되죠. 일단 0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파이가 들어가죠. 사인이에요. 사인. 그냥 간단한 사인이니까. 그리고 2파이까지 들어가니까 2파이까지 되겠죠. 따라서 결국 x는 0이 되고 2분의 파이가 되고 이제 파이가 되잖아요. 자, 요 모양이고 좌표를 이야기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따라서 해당하는 좌표는 0, 이제 0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0 넣고 0 넣으면 되죠. 따라서 0,1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파이 넣어주면 이제 코사인이 0이잖아요. 그죠? 이제 코사인이 0이 되고 요거 사인은 1이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파이 대입해 주면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다시 이제 1이 되죠. 이쪽은 0이 되니까 파이 1 이렇게 되겠죠. 자, 해당하는 이제 좌표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은 이 함수에 대해서 지금 f 프라임 x가 이제 0이 될 때 그때의 그 좌표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그리고 축과 만나는 그 좌표도 보여주면서 이 절대값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를 한번 스케치해봐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이제 0이 되는 값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좀 구해놨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이게 뭐죠? 우리 계산기 못 쓰게 돼 있죠. 이제 계산기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지금 이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제한 범위된 요 안에서만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저거 원래 이제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를 우리가 좀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좀 풀어가는 건데 요게 지금 일단 이 함수 자체를 이렇게 좀 변형하면 어떨까요? 이게 코사인 제곱의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사인 제곱의 x 이렇게 해주고 없지만 1 마이너스 2에 사인 제곱의 x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뭐죠? 이게 2에 이게 코사인의 2x가 되고 요것도 플러스 뭐죠? 코사인의 2x가 되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즉 얘는 2에 코사인의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일단 그려놓고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되겠죠. 자, 요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이배각 공식이라 그건 제가 이제 한번 아래쪽에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요 모양이니까 주기가 이제 파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x하고 y로 해서 주기는 파이고 2하고 마이너스 2. 원래는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이걸 이제 밑으로 끌어내렸는데 자, 이거 이제 그림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제 여기가 2하고 마이너스 2죠. 이걸 2를 안 쓸 때예요. 1만큼 내리지 않았을 때 요식이고, 그러면 이제 범위가 이제 하나, 둘, 셋, 한 4개 정도, 한 주기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이게 0에서 파이 사이니까 여기를 그릴 때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가 나오고,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데 이제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모양이죠. 여기가 닿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고 여기에서 1만큼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만큼을 끌어내린 상태하고 이걸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다 1만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1만큼 끌어내렸을 때에 어떻게 되죠? 여기를 뭘로 바꾸면 돼요? 원래 있던 폼을 그려 놓으시고 여기를 1로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죠? 여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한 칸씩,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폭은 이게 2하고 마이너스 2잖아요. 이 폭이. 자, 이렇게 경우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으로 한 칸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다 1만큼씩 끌어내린 거니까. 그러면은 이 축은 여기를 그럼 뭘로 봐야 되죠? 마이너스 1로 봐야 되죠. 이걸로 봐야죠. 이걸 마이너스 1로 보는 거고, 여기 위에 생기겠죠. 이렇게 요 사이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서 x축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건 이제 y 이퀄 이 그래프가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지금 좌표로 이렇게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으로 바꿔놓고 여기도 그냥 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절대값을 씌워놨죠. 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놓여있던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이 전체 부분이. 야,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면 이게 좀 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밑으로 끌어내릴게요. 자, 이 경우고 이걸 좀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 좀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절대값이라서 여기 0부터니까 여기는 1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위로 끌어올려야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위로 이제 3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올린 것처럼 요쯤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였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여기니까 여기가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프가 이제 깔끔하게 안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이때 여기 만나는 점이 있는데, 자, 요거 이제 만나는 점은 요거 이제 그 0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꺾여 올라갔던 요 부분이잖아요. 이제 밑으로 이제 끌어내렸던 부분이고, 여기가 이게 0이 되는 부분이 저 위쪽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값 전체가 이제 0이 되는 값이고, 여기 있죠, 이거. 이걸 구해놨었으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이제 이게 여기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올렸으니까 이제 3이 될 거고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만들어 줘 두고 이제 또 다른 걸 모르고 있죠? 뭐 혹시 뭐 요구한 게 있나요? 좌표를 좀 찍어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축에 해당하는 좌표들 여기죠. 요거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여기하고 여기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파이 사이까지니까 여기까지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정도 이제 그 문제에서 좀 표현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막 그냥 원래 있던 걸 그려놓고 그거를 뭐 평행이동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런 정도로 이제 그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이 절대값 x가 1보다 크게 되는 경우, 1보다 크게 되는 경우에 어, 이 부등식을 풀어봐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건데, 이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걸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요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거 좀 이렇게 그려서 조금 옆으로 제가 이제 삐져 나가서 이걸 이렇게 그려놔서 다 삐져나갔군요. 이거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다시 한번 그릴까요? 이렇게. 요 부분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이거 너무 두껍게 이렇게 제가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작게 해놓고 여기는 지금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그려놨죠. 이 그래프 그리기가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거 좀 안 맞는데? 좀 이쁘게 좀 그려야 되는데 이걸 좀 밑으로 내릴까요? 더 수술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 부분을 여기가 이제 1이라서 여기가 이제 0이고 그럼 1이 이제 여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보고 이제 그렸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 이제 4분의 3 파이 그리고 여기 파이 이렇게 놓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내려갔던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원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야 되죠. 원래 여기를 지났었으니까 이렇게 지났던 거고 여기가 이렇게 지났던 거라 여기를 올려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여기 약간 꺾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 1보다 크게 되는 위치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처럼. 따라서 D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다? 이거 그럼 4분의 파이에서 x가 4분의 3파이 사이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면 뭐 다 나오죠. 자, 그런 정도에 이제 확인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 모양을 제가 요 모양을 제가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려 놓고 막 그랬는데 요거는 한 가지 좀 여기다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켜 드릴게요. 이게 그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특히 코사인 정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가 되잖아요. 자, 이건 이제 정식으로 이거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증명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요거를 증명하는 이 덧셈 정리가 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이 베타를 알파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2알파가 되고 알파가 되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알파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요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곱 관계죠. 자, 여기 이제 1이잖아요, 여기. 자, 요 값이 이제 1이 되는 모양이니까 요걸 다시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 이 값이면은 코사인 요거니까 넘겨주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니까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의 알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사인 제곱의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넣어주면은 2의 코사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이거에 연관되어 있는 공식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굳이 이제 많은 걸 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정도고,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거는 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덧셈 정리 있죠? 사인, 코사인 다. 이 증명은 다른 게 아니고 프톨레마이오스 있죠? 이 톨레미의 도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제 유튜브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너무 해드릴 수는 없고 어, 시간이 되면 좀 뭐 해드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거 하고요. 자, 이제 그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보면은 세 자릿수에 이제 세 자릿수가 있다고 보도 되겠죠. 근데 이거 세 자릿수는 요거는 1, 2, 3, 4, 5를 이용해서 세 자릿수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세 자리의 코드를 만들 건데 가능한 코드가 몽땅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면서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어, 썼던 숫자를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중복 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되는 경우 5가지, 그죠? B 자리에 들어갈 거 5가지, C 자리에 들어갈 경우가 5가지가 되니까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그냥 A 자리, B 자리, C 자리, 그러니까 10의 자리, 그리고 뭐 100의 자리, 10의 자리, 요거 1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는 값은 125. 자릿수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긴 코드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ABC 이제 코드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중복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경우니까 그럼 A에 들어갈 경우가 5가지가 되면 B는 A에 들어갔던 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4가지가 될 거고 2가지 썼으니까 나머지 1가지가 들어가서 이게 60가지가 되겠죠. 자, 간단한 이제 그 퍼뮤테이션이죠. 순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줬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런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 이 ABC가 지금 배정이 돼 있죠. 여기. 그리고 1, 2, 3, 4, 5 중에 하나를 쓰겠다. 자, 반복해서 쓰지. 중복순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경우를 빼겠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여기다가 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이 px의 인수다. 자, 이걸 줘놨을 때 그러면 요 a 값을 b를 a 값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봐라. 자, 이건데 이거는 지금 이거 표현할 방법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것만 해도 이 값만 해도 지금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근데 이걸 인수분해해서 이걸 해서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건 방법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자체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근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따라서 이 px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 가지 표현이 될 텐데 이 px는 또 다른 근 하나를 뭐 알파로 두자 이렇게 뒀을 때 얘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도 쓸 수 있고 이거를 x 마이너스 알파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도 쓸 수 있는데 가장 편한 건 뭐냐면 아니 이걸 인수라고 줘놨으니까 당연히 p에다가 뭐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p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과 같겠죠. 두 근이잖아요. 둘 다 0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근이 되니까 이거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어줘도 되네요. 이게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그냥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죠? 자, P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플러스 4A가 되겠죠.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C가 되죠. 이 두 값이 같은 거니까 이제 관계식 나왔죠. 자, 여기서 이제 C는 없어질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마이너스 2B니까 둘이 같다고 두는 겁니다. 둘이 같다고 두면은 이렇게 이제 써드릴게요. 제가.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는 게 결국 C는 없애버리고 이게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B가 되겠죠. 이게 되고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플러스 3A가 되겠죠. 이렇게 아마 이게 이제 가장 빠를 겁니다. 이게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가장 그냥 그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 인수분해해서 전개해 가지고 개수 비교를 하셔도 좋고 다행히 여기 이제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근의 정의를 쓴 겁니다. 지금 두 근에 대해서 둘 다 이퀄 제로니까 같지 않냐. 요거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자, 이 경우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 해결했죠. A가 4, B가 2, B가 5고 C가 2밖에 될 수 없음을 보여라 이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여기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이어서 좀 써드릴게요. 우선 2번을 풀기 위한 건데 보시면은
b라고 하는 값을 저렇게 두지 마시고 이걸 순서로 좀 바꿔놔 보세요. 이렇게 a-7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죠. a는 b도 1부터 5까지 갖는 수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수가 1에서 5까지의 수고 이 a라는 수도 1에서 5까지 가는 수죠. 그럼 넣어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넣어보면 되잖아요. 1 넣어보세요. 일단 a 이꼴 1 넣어주면 b가 얼마가 되죠? 이게 이거 마이너스 4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b는 1부터 5까지 갖는 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2 넣어보세요. 2 넣어주면 b가 마이너스 1 안 되죠. 이것도. 자, 그러면은 3을 넣어주면은 b가 되죠. 3 넣어주면은 3, 3은 9니까 이제 2가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요거 패스. 그리고 4를 넣어주면 b의 값이 얼마죠? 5가 나오죠. 일단 요것도 패스. 그 다음에 5까지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5를 넣어본 거예요. 5를 넣어주면은 이거 15잖아요. 15. 그럼 b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이렇게. 자, 문제는 c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럼 a가 3이고 b가 2일 때 이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그럼 a가 지금 3이고 b가 2이다 라고 하면 어디다가 넣을까?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넣어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뭐 두 식인데 여기다 넣어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0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a가 그러면 p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던 이 값이 여기다 넣어도 돼요. 지금 다 여기에 있던 거 그냥 써먹으면 되니까. 이게 0 나와야 되잖아요. 0. 지금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면은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c 이꼴 0이 되면은 이거 뭐죠? 이거 c가 0 나오죠. 이거 안 되죠. c도 1부터 5까지 갖는 수기 때문에 따라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밖에 될 수 없고 이때의 c 값이 2이다 그런 얘기죠. 됐죠?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각각의 곱이죠. 이 인수들에 대해서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잖아요.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거고, 이 경우는 지금 그 근하나를 더 구해라. 지금 이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근 두 개를 구했죠. 그리고 3차 방정식도 지금 다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밖에 안 되는 경우고, 요거는 값을 그냥 그 넣어주면 되는 식 아닌가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게 이제 이게 표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이 경우라면 x의 세제곱이었죠. 그리고 4x의 제곱이었고 이게 플러스 5x 그리고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가 4, b가 5, c는 2밖에 안 되는 거였으니까 아예 그냥 인수분해를 그냥 하셔도 되죠. 이거 왜냐면 인수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 되는군요. 그냥 여기 인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인수였기 때문에 이걸 바로 그냥 바로 나오겠죠. 자, x가 되죠. 그리고 상수항만 맞춰주면 돼요. 이거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게 원래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게 나왔던 거고 인수분해주면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지금 1차식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또 표현해 봐라. 자, 이건데 요거 지금 원래 이제 px라고 하는 값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행값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잖아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이게 축이 필요하니까 이거 음수축이니까 0으로 두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2 두고 마이너스 1로 두고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서 이제 중근을 갖잖아요. 최고차원 양수기 때문에 여기부터 가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직선처럼 많이 이제 그려놨는데 너무 좀 이게 벌어져 있나요? 이게 좀 옆으로 좀 그릴까요? 이렇게. 자, 이런 형태로 좀 그려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서 중근을 갖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그 y축이 될 거고요. x고 이제 y가 되겠죠. 이거 0 넣어주면은 여기다 0 넣고 0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2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뭐 다 좌표는 다 표현해 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더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접하고 있을 때 여기 접하는 점 있잖아요. 여기 요 극점, 요 극점에 해당하는 요 위치가 항상 접하는 점으로부터 몇 대 몇이죠? 요거 알면 아주 좋습니다. 2대 1이죠. 2대 1입니다. 요거고 반대로 여기 변곡점 있죠. 이 변곡점에 해당하는 이 점은 반대로 여기가 2대 1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도 하나쯤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자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zn이라고 하는 값을 표현해 놓고 이걸 놨을 때 일단은 이런 평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복소 평면 위에 한번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요거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해주면은 요게 실수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실수 부분이고 여기 허수 부분이 개수가 1이잖아요. 지금 허수 부분이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1 해주고 요때 요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항상 원점에서부터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모양이에요. 그 평각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얘기해 주는 건데 이때에 제로. 제로에 대한 거죠, 지금. 이 제로에 대해서 각을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럼 n이 0일 때 아니에요, 지금 이게. n이 0이 되면은 z의 제로는 이거 1 플러스 i죠. 따라서 이 좌표가 1,1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z가 0일 때의 이 좌표가 1,1이니까 두 점을 이으면은 이거 뭐죠, 이거? y = x니까. 따라서 얼마가 되죠? 45도가 되죠. 이렇게 y = x라고 하면 직선이잖아요, 여기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편각을 n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건데 이 각이 기울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것만 아시면 복소 평면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라고 하는 값이 이것분의 이 길이가 요만큼이고요. 이 길이가 1이니까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이 각을 편각인데 이거 세타라고 하자. 그럼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은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따라서 얘죠.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아크탄젠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이제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 오메가 n을 이게 지금 뭐죠? 이거 지금 Z0, Z1, Z3, Z 뭐 이게 몽땅 곱으로 표현해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곱으로 표현해 놓을 때에 이때 아크타넨트 A와 아크타넨트 B가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보여봐라. 자, 이건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이것도 지금 사각함수의 덧셈 정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요. 두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 두 각의 합이잖아요, 지금. 그쵸? A 값이 되는 값.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좀 표현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B번은 여기다가 좀 써드릴게요. 세타라고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크 탄젠트의 A 값을 세타 1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크 탄젠트의 B의 값을 세타 2로 할게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탄젠트의 세타 1이 A가 되고 탄젠트의 세타 2가 이제 B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럴 때에 지금 각에 대해서 더해준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두 개를 이제 곱한다는 얘긴데 결국에는 각에 대해서는 더해주잖아요. 그럼 너를 하게 되면 덧셈 정리죠. 이게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세타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2 분의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탄젠트의 세타 2가 될 거고요. 따라서 1 마이너스 AB 분의 어떻게 되죠?
요거 A 플러스 B가 되잖아요. 요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각의 이제 이 복소수의 곱은 합이니까, 각이 합이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죠? 아크 탄젠트 1-AB 분의 이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세타 1, 세타 1, 세타 2 이게 되잖아요. 이게 되는 값이고, 이거 뭐라 그랬죠? 요거 두 개에 대한 합이죠. 이게 아크 탄젠트의 A 플러스 아크 탄젠트의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게 이제 그 탄젠트에 대한 뭐죠? 덧셈정이에요, 덧셈정리.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써주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요게 이제 1일 때. 그러니까 1일 때면은 요게 이제 두 개를 더한 거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오메가 1은 이게 Z0 곱하기 Z1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때의 각이 편각이죠, 편각. 그때의 너에 대한 이 편각이 뭐가 된다고요? 아크탄젠트의 2가 된다. 이걸 한번 보여봐라 이건데 이거 제로1하고 제로2니까 아까 우리가 제로1일 때는 얼마였죠? 이게 1 플러스 I 아니었나요? 자, 요거에다가 Z1에 해당하는 거는 요 위에서 이게 또 안 보이네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요게 이제 실수부가 되니까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i는 이제 그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모양인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이렇게 두고 다시 뭐 새롭게 계산을 하셔도 좋고 지금 여기는 이제 이거를 해놨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됨을 보이라는 건 자, 이걸 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복소의 극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하셔도 좋고 근데 저 문제에서 친절하게 좀 줬거든요. 이걸 줬으니까 이거 활용하면 되겠죠. 즉 요게 됨을 보여라 이제 이렇게 해놨었으니까 요거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죠? 그 n 플러스 1분의 1 값으로 우리가 이제 찾아서 했던 거잖아요. 여기 요렇게 표현했었죠. 저거 분의 1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거 표현에 의하면은 요건 Z0는 요거는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요 값은 여기 3분의 1이죠. 여기 1이 되는 게 아니라 아크탄젠트죠. 요게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탄젠트의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경우가 되는 거고 이거 쓰면 되잖아요. 요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여기. 자, 너의 둘의 합은 이거잖아요. 곱이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크탄젠트 1에다가 아크탄젠트 3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는 거니까 그냥 써먹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1 마이너스 이거 둘을 곱하는 거네요. 여기 이걸 A로 이걸 B로 보는 거니까 그럼 3분의 1이고 결국엔 1 플러스 3분의 1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죠? 3분의 4가 되고 이거 3분의 2가 되니까 2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준 의도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풀어봐라 이제 이런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저는 이거 다르게 할래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극형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거를 극형식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의도대로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은 매스메티컬 인덕션이면은 이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잖아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이게 됨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요거죠.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알고 있냐? 지금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했던 거를 이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시기니까
어떻게 되죠? 수학적 귀납법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매스매티컬 인덕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죠. 어떻게 됐죠? 첫 번째로 n 이퀄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뭐 하는 거죠? 여기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했으면 이 가정한 걸 써먹고 그걸 써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죠.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룰을 알고 있니? 지금 그거고,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위에서 다 소개를 해준 거 같거든요. 그쵸? 위에 저기 위에도 있고 이게 다 소개를 지금 해주고 있어서 그 모양대로 지금 문제를 좀 풀어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n 이퀄 1일 때를 보여주면 되고요. n 이퀄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니까 이게 n 이퀄 1일 때라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거죠. 즉 너가 그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 자체의 증명이 지금 뭐냐면 저기에 요거잖아요. Z 오메가 n의 편각이 아크 탄젠트의 n 플러스 1과 같음을 보이십시오. 요거잖아요 지금. 자 요거니까 그러면은 1을 대입해주면은 이게 탄젠트의 2였죠. 그게 바로 위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요거 좀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립합니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줬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면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뭐가 arg의 wk겠죠. 이렇게 이게 k로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아크 탄젠트의 값은 당연히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게 성립한다고 뭐 하자? 가정하자. 어심 쓰면 되겠죠. 자 이 얘기고요. 그럼 이걸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은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주면 되죠. 자 k 플러스 1번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상태를 봤더니 여기 위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어디 갔죠?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돼 있죠. 이거일 때 얘니까 그럼 여기다가 요 상태에다가 z의 k 플러스 1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에다가 곱하기 너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되죠? 그렇죠. 곱으로 주어져 있는 건 얘네들에 대해서 각은 어떻게 되죠? 합하고 같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요 경우니까 그럼 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요 K번째 K 플러스 1번째에 해당하는 식이고 자 n에 대해서 여기에 써놓은 거 요 식이 있으니까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요걸 넣어주면 되니까 지금 요거 이제 이 값도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그대로 두시거나 요걸 좀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너의 오메가의 k 플러스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다 알았어. 이거 뭐 다 바꿔주면 되겠죠. 이건 그만 쓰고 이거에 대한 평각은 아크탄젠트죠. 아크탄젠트의 얼마였죠? 저게 k 플러스 1과 같다 그랬고 여기 있잖아요. 요거 그리고 플러스 얘에 대한 그 편각은 실제로 k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되죠. 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죠. 요거는 그럼 k의 제곱이고 자 이게 될 거고요. k 플러스 k가 있고 2k가 있으니까 3k가 되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거 분의 1이지 않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이고 요거 보여줬잖아요. 아까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요거 보여줬잖아요.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풀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값 두 값을 하나를 뭘로 보는 거죠? A로 보고 요걸 B로 보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겠죠. 이걸 B로 보고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래 주면은 아크 탄젠트에 이거에 1 마이너스 너와 너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분의 1 분의 이거죠. 둘을 더해주는 거니까 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분의 1 이거잖아요. 이거 그냥 통분만 해주면 되죠 뭐. 자, 이거고요. 이거 지금 계산기가 전혀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이거 어차피 통분하게 되면 이건 사라질 거예요. 분모에 있는 건 사라지니까 걱정할 건 없고. 자, 요게 이제 1이니까 여기 올라가서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것분에 요거 이제 사라지잖아요.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에다가 이게 생략되면서 이거 이제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요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래 주면은 여기가 지금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여기 3이었죠? 지금 이거 3이죠 다.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자, 이것분에 요거 이제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그럼 얘가 k의 세제곱이 되죠. 자, k 세제곱 2k 제곱하고 3k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k, 2k. 이게 지금 k 제곱, 여기 3이었죠. 3k, 3k니까 플러스 6k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게 4가 나오죠. 이렇게. 자, 이건데 요거에 대한 값을 따져주는데 요게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거 잘 보시면 요거 인수분해 되죠. 요게 마이너스 넣으시면 될 거예요.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플러스 20이니까 0 나오죠. 즉 요게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k 제곱이죠. 2k 제곱이니까 플러스 2k가 있으면 되고 뒤에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플러스 2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뭐하고 같죠? k 플러스 2와 같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썼더니 이거를 해서 나온 결과가 얘가 나왔다. 즉 따라서 무슨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얘죠. 이 값은 이게 지금 뭐가 됐죠? 이거에 k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k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 됐으니까 결국 따라서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당연히 이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정을 했으면은 그 가정한 거를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요거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 요게 이제 결국 k 플러스 2고 그게 k 플러스 1 플러스 1 아니냐 라고 해서 n 이고 k 플러스 1일 때도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늘상 나오는 식이기도 하고 좀 잘 알고 계시면 물론 이제 좋은 내용이고 이건 참고로 해서 나중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시비형 같은 문제는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 복소수에 대해서는 항상 이 복소평면에 대해서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복소수의 절대값은 항상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뭐 이게 페이퍼 1이라서 큰 부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계산기를 쓰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는 주로 이제 증명 문제나 뭔가를 막 나열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퍼 2하고 또 페이퍼 3가 남아 있고요. 정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풀어드리고 하는 거니까 좀 부족하다. 그리고 뭔가 설명이 들어갔는데 계산 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주어져 있을 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증명법이 있다면서요 좀 보여주세요. 그럼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하시고 정리 잘하시고 또 11월에 또 시험이 있으면 11월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랑닷컴의 광쌤이었습니다.